여러분, 광고안입니다. 꺼리튜브에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꺼리튜브의 구독자이면서 저의 영상 댓글창에 좋아요와 아무 댓글만 달아주시면 7월 한 달간 총 150분을 추첨해 인터넷 최저가 기준 약 7만원 상당의 홍삼정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첨 결과는 8월 5일 커뮤니티를 통해 공지해드리겠습니다.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는 미 대선 경쟁이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미 대선의 향방을 가를 각종 사건 사고가 연달아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든은 공식 석상에서 젤렌스키를 푸틴으로 지칭하는 실수를 저지르며 치매 논란과 후보를 교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또 다시 각국의 방위비 문제를 뒤흔드는 발언을 영어프 쏟아내며 주변 국가를 자극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트럼프는 대만을 상대로 미국의 반도체 시장을 빼앗아갔다며 방위비로 갚으라는 발언을 내뱉었으며, 이에 대한 여파로 대만의 반도체 기업 주가가 급락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선 결과는 한국의 군사안보와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특히 두 대선 후보의 향방에 따라 한국도 방위비 인상 등의 문제를 직접 겪게 될 수 있어 오는 미 대선의 결과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 정책 전문가인 안효종 박사님과 함께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대한민국의 안보 정책 변화에 대해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틱톡이 미국에 매각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무역 전쟁과 맞물려 가지고 이제 최근에 틱톡과 관련된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트럼프가 시작을 했어요. 이제 2019년에 그 미국민의 어떤 개인 정보 유출을 우려를 해요. 틱톡을 금지해야 된다. 그야말로 근거 없이 한 얘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미국 내에서 굉장히 큰 어떤 파장들이 좀 일었었죠. 2020년에 상원에서 뭐 전 국민이 틱톡을 쓰는 것까지는 조금 무리고 공산당에서 감시 당한다니까 이제 군인들을 쓰지 마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상원에서 그걸 금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군부대에서만 상향이 금지가 되다가 그게 이제 조금 더 확장이 돼가지고 연방정부 공무원들까지 확장이 돼서 그 사람들도 이제 못 쓰게 된 거죠. 그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가지고 그 협상기한 45일 정도 주겠다라고 하고선 그때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월마트 뭐 이런 기업들한테 매각을 해라라고 제안을 했었죠. 근데 결국은 법원에서 표현의 자유 이유로 이제 기각이 됐죠. 요게 이제 한동안 잠잠하다가 다시 이 틱톡이 미국 언론인들을 감시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에 관련된 청문회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이 청문회를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그 CEO가 이제 싱가포르 사람이거든요. 근데 당신은 중국 공산당입니까? 뭐 이런 걸 계속 물어보는 어떤 장면들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중국 정부가 만약에 당신한테 미국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을 경우에 그거 주겠느냐라고 했는데, CEO의 대답이 좀 묘했어요. 중국 정부가 그런 정보를 요청한 적도 없고 정보를 넘긴 적도 없다. 그러니까 되게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해가지고 그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했던 어떤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어떤 사건들이 누적이 되다가 결국 이제 주정부에서 나섰는데, 그 2023년 5월에 몬태나라는 주가 있어요. 몬태나라는 주가 몬태나에서는 틱톡을 전면적으로 금지를 시키겠다라고 이제 첫 번째 발을 딱 끊죠. 그리고 이제 또 이러고 이제 한동안 잠잠했었는데, 대선이 이제 앞에 다가오면서 공화당 소속의 이제 그 마이크 갤러거라는 의원이 있는데, 이 사람 포함해가지고 17명 정도가 이제 틱톡을 완전히 매각해라라는 어떤 주장을 하고 이제 그런 법안을 발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매각하기 전까지는 앱스토어 이런 데에서 빼도록 하는 법안, 요거까지도 공동으로 발의를 했고요. 근데 이제 웃긴 건 이때 트럼프가 또 반대를 합니다. 틱톡을 못 쓰게 하면 그러면 아마도 페이스북 이런 데가 엄청나게 커질 텐데 그러면은 독점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반대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3월 달에 통과가 돼요. 하원을 통과가 되고, 상원에서는 조금 뭉개고 있다가 4월 말쯤에 또 통과가 되고, 그래서 4월 24일 날인가 이제 그 틱톡 퇴출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법안에 바이든이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한 360일 정도 기간을 줄 테니까 틱톡 니들은 미국 내에 있는 자국 기업한테 팔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사업을 잡고 나가든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라고 결론이 났죠. 결국은 이제 틱톡 자회사는 이제 바이트댄스라는 회사인데, 바이트댄스가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고소를 합니다. 대체적인 의견은 사실 이제 미국은 이 수정헌법, 이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거의 그 신적으로 다루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은 바이트댄스가 이길 거라는 어떤 예상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어떤 행동들을 하느냐,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대선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어떤 하나의 사건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의 해운 사업과 컴퓨터 산업 등을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트럼프가 당선되면 해당 산업 분야에서 한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어떤 정책 때문에 그럴까요? 이게 이제 그 5월 11일 날 그 뉴저지 주라고 그 뉴욕 옆에 있는 그 주에 가가지고 이제 선거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일단 뉴저지 주가 어떤 주냐면 거기에 이제 그 조선소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 겨냥을 해가지고 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쇼핑, 해운, 뭐 컴퓨터 등 많은 산업을 빼앗아 갔다. 그들은 미국의 방위비를 낼 만큼 많은 돈을 벌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또 방위비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앞에 있는 포커스가 이제 해운 산업이나 컴퓨터 산업이 아니라 방위비를 더 많이 내라, 이제 이런 어떤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한 걸로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기는 한데, 문자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해운 산업, 컴퓨터 산업을 사실 우리나라가 뺏어오진 않았죠. 기본적으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는 사실 이제 맞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반박의 가치도 사실 별로 없는 부분이긴 한데, 워낙 엉뚱한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기자들도 절절 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보면 도대체 무슨 의미로 얘기한 거지? 근데 사실상 아무 의미 없이 얘기한 건데, 조선소가 있는 뉴저지에 갔으니까 해운 산업이 떠올랐고 한국이 조선업이 좋더라. 그럼 한국이 우리나라 걸 빼앗아간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사실 이 조선과 관련된 부분이 사실 조금 힘들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에브리지 콜비 같은 경우도 그 이 조선과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항공모함 하나 돌리는 게 돈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항공모함을 돌렸을 때 그만큼의 어떤 효율성이 있느냐, 효율적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GAO라고 미국 연방회계감사원에서 이제 매년 그 발표를 하는 보고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보고서를 보면은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대부분의 미국 군함은 뭐 선종별로 단 한 개의 조선소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콜비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함을 만들 수 있는 능력들이 미국의 그 제조 능력이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취지의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은 아마도 미국의 어떤 그 조선 산업을 우리가 빼앗은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 기술력이나 아니면은 뭐 제조 어떤 그 용량들, 사이즈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그렇게 심각하게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주의 외교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 우선은 다자주의 외교 정책이 무엇을 뜻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미국의 어떤 그 외교 정책의 큰 틀을 보면, 미국은 이제 그 초국가적인 어떤 형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스스로 알아가지고 경찰 국가 뭐 이런 어떤 형태들을 띠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 어디 문제가 생기면 딱 나타나가지고 해결해주고, 어디 뭐 공산주의가 나타나면 이제 처벌해주고, 이제 이런 어떤 형태들을 띠고 있다가 그 오바마 정부 이후로 다자주의라는 어떤 형태의 그 외교 정책들을 들고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동맹들을 이제 모으는 거죠. 같은 반에 있는 어떤 친구들의 세력들이 막 여기로 나눠져 있고 여기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력을 규합을 해가지고 그 강력한 어떤 그 경쟁자들을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불과 한 15년, 20년, 뭐 넉넉히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그 일극체제였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슈퍼파워로서의 하나의 나라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크게 부상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를 맞서기 위해서 미국 혼자만의 힘으로 되진 않는다라는 어떤 현실적인 어떤 고민들이 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둘러싼 여러 형태의 어떤 나라들을 하나의 동맹으로 해서 이제 우리 친하게 지내니까 중국을 견제할 때도 같이 해볼까라는 게 이제 일종의 다자주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포멀한 형태의 국제 기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의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것들도 다자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형태의 그 외교 정책들 보면은 한미일 공조 있죠. 그 다음에 뭐 미국, 호주, 일본, 그 다음에 인도까지 하는 쿼드도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다자주의의 어떤 하나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자주의를 내세우는 바이든이 재선될 경우에 한국의 국제적 입지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지난번에 쿼드에 우리나라도 포함이 될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배제가 됐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동맹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다지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또 느껴질 때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동맹에 대한 부분들은 유지를 하되 그렇다고 한국의 입지가 뭐 갑자기 확 올라간다거나 뭐 확대가 뚝 떨어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지는 않고요. 어쨌든 동맹은 동맹으로서 계속 강화가 되고 그다음에 뭐 다자간 협력, 뭐 기술 동맹 뭐 이런 것들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한국이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강조는 하겠죠. 그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렇지만 드라마틱한 어떤 변화들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럼 반대로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갖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의가 무엇일까요? 이제 미국 우선주의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행했던 일종의 어떤 정책들의 특징들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이제 뭐 외교, 경제, 무역, 뭐 군사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어떤 정책들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장 우선해 놓고 모든 어떤 행위들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미국 우선주의고요. 실제로 이제 그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라고 하는데 요거의 원조는 사실 레이건이에요. 1980년에 이제 그 레이건 대통령이 캠페인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자 해가지고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말을 썼고 거기에서 Let's를 빼고 이제 트럼프가 재인용을 한 거였는데 지금 트럼프의 정책들이 사실 레이건 대통령한테 따온 것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국경 문제라든가 물론 뭐 그 양상은 달랐어요. 당시의 국경 문제는 마약 문제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민자 문제로 바뀌었다는 것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낙태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격한 어떤 잣대들을 들이대는 것들을 보고 이 레이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그 대통령 선호도 같은 거 조사를 하면은 거의 맨날 탑5 안에 들어요. 방송사나 아니면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대통령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신의 모습을 레이건의 모습이랑 어느 정도 그 투영을 시키려고 했던 노력들을 그 2016년 대선 당시에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들도 많이 따라하게 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그 FTA 있죠. 그것도 레이건 대통령이 처음으로 했는데 이제 이런 어떤 미국을 가장 우선해 놓고 정책들을 실행을 하는 어떤 방법론적인 부분들을 레이건 대통령한테 따온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예로 보면은 지금 이제 중국 많이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을 엄청나게 때렸어요. 레이건 대통령이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유명한 뭐 플라자 합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당시에 보면은 미국과 일본의 어떤 그 무역의 불균형이 굉장히 사람들이 불만을 굉장히 많이 표시를 했었던 때였기 때문에 사실 그 LA에 있는 건물들을 절반 이상이 일본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어떤 얘기들도 있을 정도로 그 대일본 무역 적자가 굉장히 심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을 굉장히 압박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이제 중국에다가 수용을 시키고 있는 거죠.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일부에서는 백인 우월주의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과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최근에 보면 트럼프가 그 흑인들 많은 지역에 가가지고 연설을 하고 또 흑인들의 지지세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백인들을 자신의 어떤 그 주요 지지층으로 삼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워낙 그 이민자들에 대해 강경한 어떤 정책들을 펴다 보니까 이거 백인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기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그 지지 세력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를테면은 방금 얘기했던 흑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윙 스테이트 중에 하나는 뭐 애리조나 이런 데를 보면은 거기도 이민자들이 많은 지역이거든. 남미에서 온 이민자들, 멕시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기고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은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유권자들이 완벽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